예, 안녕하십니까. 현안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 오늘 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어떤 것이 있고 구속 가능 여부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요, 약 40여 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소장 자체가 그리고 구속영장 자체가 지금 공개되어 있거나 또 제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진 구속영장에 기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개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돼서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었다. 또 재판을 결과를 가지고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언급되는데요.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도 그렇고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도 그런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재판은 아니더라도 파견 법관, 즉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있는 법관을 통해서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진행됐을 때 그 관련된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던 점, 이런 것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법원 내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판사판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법관들의 비실명 카페를 와해시키려고 했었다든지, 또 국제인권법학회, 또 국제인권법학회 내부의 소모임인 인사모를 와해시키려고 했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부당하게 조직을 좀 보호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관들이 무슨 뇌물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분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법원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일 텐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관련된 사건의 정보를 빼거나 이런 조치들을 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은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를 은폐하나 축소하려고 했었다라든지, 또는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뭐 정보를 빼달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하고 집행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보관실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쫙 내려보냅니다. 각 법원에다가. 그러면 그 법원에서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합니다. 출금한 돈을 모아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법원장들에게 돈을 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한 4개 카테고리를 해서 대략 범죄 혐의가 40개 정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리된 표로 지금 떠 있을 것입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과연 구속이 될까요?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크게 3가지의 스모킹건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스모킹건으로 인해서 분명히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스모킹건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이제 이규진이라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규진이라는 판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원 내 비판 세력을 찍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판사인데요. 이 이규진 판사의 수첩이 지금 압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첩을 보면은 대라고 한자로 이렇게 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검찰이 봤을 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대라고 적어놓은 내용 중에 이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스모킹건이고요. 두 번째 스모킹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건들이 있는데, 그런 블랙리스트 인사문건이 있는데, 이 인사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인사문건에 특정 법관 옆에 이렇게 V자 표시가 되어 있는 문건들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V자 표시라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류를 딱 보고받은 뒤에 딱 이렇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체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V자 표시된 법관은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런
혐의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고 이미 많이 보도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 관련돼서 김앤장 변호사하고 세 차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김앤장은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인이었는데 요 미팅과 관련된 문건도 지금 입수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모킹건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속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5명 있는데 이 중에 3명은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 사법농단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던, 그래서 비난이 높아지자 2명을 추가 배치해서 이제 5명이 됐는데 이 5명 판사 중에 새로 추가된 이 2명 중에서 1명은 전직 대법관 2명을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1명에 대해서 이미 기각 판결했던 분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1명이 남는데 요 1명에게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가 있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판사들이 사법농단 관련돼서 연고나 연관이 있거나 또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요걸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위 법관들이 내놓고 사법농단 관련된 수사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작용한다면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르면 오늘 밤 자정 전에 나올 수 있고 좀 늦으면 내일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법원의 내부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 같은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법원은 법과 원칙,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거들도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